야, 너 당당하게 말해도 된단 말이야. 하지 말라고! 하지 마! 학교에는 여러 따돌림 현상이 있는데요. 이걸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? 과연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 나 똥 쌌죠. 어떡해. 근데 엄마 나 있잖아. 나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내 친구 따돌림하고 왕따 시킬 거예요. 라고 계획했을까요? 초등학교 1, 2학년 때 나는 6학년이 되면 왕따 시킬 거예요. 라고 계획했을까요? 아니에요. 어떤 여러 가지 힘들이, 경험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속으로는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좀 그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.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요. 또 만들어지는 원인도 굉장히 많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중에 하나, 제 에피소드 하나 좀 알려드릴 건데,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현상이 생기면 가해자란 용어도 맞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계속 처벌하고 하지 말아라, 잘못됐다,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, 한편으로는 따돌림 받고 있는 그 아이가 좀 마음에 걸리고 좀 안타까워서 좀 편히 되어주고 좀 그러잖아요. 근데 이런 방식들이 진정한 해결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따돌림이나 알게 모르게 감정적인 그런 이제 어게인스트 상황이 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.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특정 아이에 좀 편히 대해준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줘서 반 아이들조차 선생님을 좀 밀어내는 경우가 좀 간혹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. 교사의 개입을 어떻게 조금 줄여볼까? 어른인 내가 개입해서 아이로 하여금 당당해지도록 뭔가 전체를 좀 정치하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좀 일어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? 좀 이런 좀 고민을 했었어요.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, 어느 날 제가 또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주차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. 누가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뭔지 모르게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봤는데 우리 반 애인 거예요. 그래서 불렀어요. 혹시 무슨 일 있었어? 얼마나 속상하길래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니? 물어봤더니 친구들하고 좀 다퉜나 봐요. 그런데 이 친구 하필이면은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로 좀 일찍 하늘나라로 갔는데, 싸우다 보니까 상대방 친구,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좀 약간 좀 따돌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애들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. 티격태격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애비도 없는 것이, 갑자기 이제 아빠 없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얘가 갑자기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. 자, 그 순간에 제가 보게 된 거예요. 자, 그러면 평소 같으면 걔들 다 부르겠죠. 야, 도대체 어떻게 이 애가 어떤 애인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돼, 안 돼, 지금 이렇게 했었을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자주 반복을 해버리면 따돌림을 당하고 약간 슬퍼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더 큰 힘이 자기를 대변해서 뭔가 복수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러면 이게 좀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. 자기를 조금 더 슬프게 만들고, 그리고 이제 더 큰 힘을 이용해서 남들 좀 난감하게 하려는 그런 성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. 한편으로는 그 선생님이 대신해줘서 속은 좀 시원하지만 선생님이 자기네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그 꾸중을 들었던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자기네들보다 조금 더 큰 높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더 괴롭히거나 힘들게 해버리는 그런 경우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생으로 하여금 조금 더 당당하게 좀 할 말을 좀 하고 좀 서 있도록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은 비언어, 말과 눈빛이 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. 실제로 집단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만 살짝만 훈련시켜주고 좀 힘있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삶을 좀 달리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선생님들을 저는 좀 많이 만나고 있어서, 어떻게 했냐면 되게 이제 속상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자를 좀 갖다 놨어요. 그리고 잠깐 좀 이 의자에 좀 앉아볼래? 뭐 앉는지는 제가 안 알려줬어요. 자, 이렇게 의자에 딱 앉으면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겠죠. 여기 앉으면
하늘나라에 있는 아빠의 모습으로 너 아빠처럼 그냥 생각하고 그냥 말만 해보는 거야.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처럼 생각하고 아빠처럼 그냥 아빠라면 이렇게 말했겠다.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면 돼.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놓고 이 학생으로 하여금 그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천천히 좀 그 질문을 해 나가겠죠. 심리학 기법 가운데에서 역할 바꾸기라는 기법인데 저는 오랫동안 좀 이런 작업을 해와서 이렇게 교실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됐는데요. 천천히 질문을 합니다. 누구의 아빠이세요? 뭐 아들은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죠? 아들은 몇 학년 몇 반이에요?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냥 아빠의 입장에서 그냥 아빠처럼 대답하기로 했으니까 네, 저 6학년 뭐 7반이에요. 네, 제 아들 이름은 병주고요. 뭐 이렇게 아빠 입장에서 그냥 아들의 정보를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빠를 조금씩 보내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. 아버님,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아들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? 아버님, 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그러면 여기 딱 앉아서 그때 이제 그러더라고요.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. 그리고 나서 야, 너 당당하게 말해. 야, 너 당당하게 말해도 된단 말이야. 야, 아빠 보니까 너 되게 속상하잖아. 너 할 수 있어. 왜 그거 가지고 야, 너 눈물 흘리지 말고 너 당당하게 말해. 너 할 수 있어. 당당하게 말하란 말이야. 아빠가 다 보고 있으니까 더 가슴 피고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갑자기 얘가 울컥하는 거예요. 일종의 아빠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거죠. 그래서 아버님, 그렇게 꾸중하지 마시고 이제 좀 다독다독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지내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그랬더니 딱 병주야, 그런 순간에는 물론 제가 이런 질문도 주거든요. 아버님, 이런 순간이 또 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고 싶어요? 이런 질문에 병주야, 있잖아. 이런 순간이 있으면 너무 뭐랄까 눈물 흘리거나 감정적으로 뭐 하지 말고 그냥 소리라도 질러봐. 할 수 있어. 그리고 너가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는 것보다 좀 더 뭐랄까 할말하면서 힘있게 있는 모습이 아빠는 참 좋은 것 같아.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줬단 말이에요. 그럼 제가 옆에서 좀 약간 좀 이제 말을 좀 다듬어 주기도 하고, 자, 그 상태에서 이것만으로는 이제 생각만 좀 바뀌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공단천으로 이렇게 천을 길게 연결해서 보자기 같은 천으로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괴롭혔던 애 역할 좀 해주는 거예요. 야, 꺼지라고, 꺼져. 너 아빠도 없잖아. 꺼져. 꺼지라고. 아빠도 없는 게. 그러면 얘는 이 말을 듣고 이전에는 아무런 말을 못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계속 제가 자극을 줍니다. 꺼지라고. 꺼지란 말이야. 너 아빠도 없잖아. 그러면 얘가 감정이 올라올 때 올라온 순간에 꺼져! 하지 마! 하지 마! 순간 한번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게 계속 막 오는 거예요. 그러면 못 들었어. 뭐라고? 그러면 하지 마! 하지 마라고! 하지 마! 하지 마! 한 번 더 그 말해봐! 막 이렇게 좀 소리를 좀 지르고 하지 마라는 말을 좀 강조를 이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다시 이 의자 앉혀가지고 아버님, 아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?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. 그럼 아빠 입장에서 이야기 듣고 대답 한번 해보는 거죠. 괜찮아요. 아까 조금 전보다 좀 더 힘있게 말하는 것 같아서 괜찮고 그렇게 좀 당당하게 친구들한테 좀 말하면 좋겠어요. 이렇게 이제 아빠의 눈으로 아빠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좀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바라볼 때 조금 더 당당하게 이렇게 서가지고 눈을 이제 바라보고 하지 마! 여러 가지 말 중에서도 또 싸우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말로 연습했어요. 하지 마! 하지 마! 그래, 할 수 있다. 조금 더 눈빛 좀 강하게 하고 하지 마라고 좀 더 짧게 말해볼까? 하지 마! 하지 마! 하지 말란 말이야! 저랑 수없이 몇 번 연습을 하고 오케이, 좋아. 이런 상황이 되면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봐! 라고 저랑 하고 보냈어요.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여전히 이 일은 반복됐겠죠. 그리고 걔가 왔어요. 며칠 뒤에. 선생님, 저 그런 일 있었는데요. 처음에 좀 될까 했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지마! 하지마! 하지 말라고!
이렇게 소리를 막 크게 질렀어요. 그랬더니 걔네들이 뭐랄까 저한테 그만 소리 지르라고, 그리고 이제 그만하겠다고, 이렇게 이런 말도 막 하고요. 뭔지 모르게 다른 이 전하고 좀 다른 상황이 좀 생겼어요. 그래서 제가 잘 됐구나. 근데 이런 순간은 참고 참았다가 필요한 순간에만 쓰렴. 우선은 이거야.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그리고 할 말을 하는 거지. 조금 더 당당하게. 그게 바로 선생님이나 아빠가 바라는 너의 모습이 아닐까? 이 그림 그리고 아빠의 눈에서 너를 바라봤던 이 순간들을 좀 기억해 보렴.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, 그리고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그 소식도 이제 가끔 듣기도 합니다. 자,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한편으로는 그래요. 이제 처벌하고 이해를 계속 편 들어주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,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좀 바라보면서 현재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. 그리고 너무나 좀 뭐랄까 그 약한 모습이었구나. 한편으로는 조금 더 당당하게 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과 그런 경험을 좀 준다라고 하면,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건강한, 아니면 좀 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 스토리가 있고 사실은 진행됐던 여러 이제 부분이 있지만, 오늘은 이 정도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, 여러분도 혹시라도 위축되거나 뭐 이제 뭐랄까 몸이 쪼그라드는 상황이 있으면 하지마! 이렇게 소리 지르라는 의미가 아니라, 우선은 눈을 조금 더 바라보고 들어가기 전에 좀 힘 있는 자세 이렇게 좀 취한 상태에서 괜찮아, 할 수 있어, 해결해낼 수 있을 거야,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시간 지나면 이것도 이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겠지,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. 하지 마세요. 아니면 이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. 이런 식의 말들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심리극 이야기는 뭐랄까요, 좀 길게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조금씩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이런 케이스도, 이런 사례도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길 바라면서, 자,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